개념을 공부하는 이유는 풀어본 문제를 다시 풀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 보는 문제나 어려운 문제를 푸는 도구는 오로지 개념밖에 없어요. 학습의 성장 속도가 비례해서 올라간다면 공부 못할 애가 아무도 없습니다. 학습은 모든 성장 곡선이 계단과 같습니다. 기본을 튼튼히 했을 때 비약을 가져와요. 제가 생각하는 계단은 한 번만 튀면 90점, 100점이고요. 한 번만 더 튀면 세계의 길이에요. 심화와 선행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는 이유는 선행을 하고 심화를 하거나 심화를 하고 선행을 하거나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심화를 하고 선행하는 것이 기본 베이직이긴 한데 그렇다 해도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항상 어디에 있냐면 기본이 갖춰져 있어야 심화든 선행이든 확장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은 기본을 갖추고 나서 심화든 선행이든 해야 되는 거고, 그만큼 기본적인 거를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장님 보시기에는 그것보다도 더 탄탄하게 다지고 시작을 해야 돼 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사례만 하나 들을게요. 어떤 농구 선수가 있는데 농구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농구 끝나고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해요. 우와, 당신은 천재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화를 내요. 당신이 내가 이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을 연습해서 죽으라고 이 실력이 왔는데 당신은 나의 이런 노력을 다 한순간에 다 깨부시고 천재라고 한다. 제가 그 말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모든 역사상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기본을 튼튼히 갖추고 잘한 사람이지, 기본은 됐어, 개념은 잡혔어, 내가 응용이 안 되는 사람이지 그러면서 맨날 응용만 하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 정말 뛰어난 학생들이 기본만 잘 갖춰진다면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정말로 응용과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심화나 뭐 이런 거를 기본 안 갖춰지려고 상태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좌절을 겪어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제 소장님이 봐오신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기본을 다지고 이제 선행과 심화로 넘어가는 단계, 거기서 좀 더 이거를 더 했으면 좋겠다. 쉽게 말해서 고등학생이 태권도 학원 왔으니까 너는 기본적인 발차기는 되잖아, 너 다른 뭐 무용 같은 이런 거를 해봐. 네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 아니라 대학생이고 일반인이 와도 기본적인 로드워크도 하고 발차기도 하고 그렇죠. 근력을 기르고 이건 기본이잖아요. 네네. 근데 너는 그거는 다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 해야 돼, 항상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개념의 도구 하나, 연산의 도구 하나, 이걸 가지고 학생들의 실력을 기르고 있나, 아니면 이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걸 통해서 연산이나 개념이나 논리가 잘하는가, 이거를 바라보는 게 기본인 거고, 네네. 이 기본이 되면 될수록 심화와 선행은 자연스럽게 빨라지는 거죠. 단순하게 네.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기본 문제집을 병행해서 좀 더 꾸준히 풀어라. 개념 사전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축약된 정의로도 알고 밑에 있는 예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든지. 기본은 연산과 개념이라고 본 거고요. 연산은 제가 앱을 만들었으니까 1, 2년만 하면 거의 신급에 도달할 거고요. 개념은 그 안에 나와 있는 거를 외워라. 근데 이게 도구일 뿐이지 아직 수학 아니다. 이거 가지고 기본 문제 풀고 응용 문제 풀고 이런 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곧장 심화 풀어도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기본 문제들 잔뜩 풀고 심화를 풀면 기본 문제를 많이 푼다고 의도한 도움이 되는 건 거와 아니다. 다르게 쉬운 문제에 익숙해지고 그 적응돼서 심한 문제로 넘어가질 못해요. 시간도 없고 마음은 쉬운 거 풀고 있고. 그럼 또 궁금한 게요. 기본 문제를 많이 푸는 건 큰 의미가 없다.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학원 말고 가정에서 또는 아이 스스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개념 사전 외우면 돼요. 그거 통해서 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에 사용되는 개념이 무언가를 찾아요. 지금 못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찾아서 써놓고 이걸 도구로 해서 문제를 풀어요. 개념을 공부하는 이유는 풀어본 문제를 다시 풀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 보는 문제나 어려운 문제를 푸는 도구는 오로지 개념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런 거예요. 쉬운 문제를 풀면서 애가 적응해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 갈 시간도 없거니와
중간 난이도 정도 문제를 8, 90점을 맞아야 그 다음에 심화를 간다. 보통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뭐 1000억 원, 5건까지 풀려고 들어요. 그 뒤에 심화 갈 시간이 나와요? 그러면 얘는 끝끝내 심화 문제 못 풀고 심화 문제보다 더 어려운 고등학교 문제를 고등에서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자신을 그 실력을 나아가려고 하는 그 시간들이 네. 초등, 중등에 거의 10년 가까이가 아무것도 없었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가서 어려운 일을 겪는 거죠. 기본 문제를 많이 풀고 오랫동안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은 아니다. 심화와 선행도 사실 필요한 아이들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심화가 우선이라고 그랬죠. 네. 근데 선행은 어디까지 하면 좋으냐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고1 정도까지만 하면 대부분은 재학년에서 네. 기본적인 연산도 개념도 잘 배우고 그냥 심화 문제 풀어도 돼요. 6개월 동안 한 권, 두 권 또 여러 번 풀어봐도 좋고. 근데 한 가지가 뭐가 좋으냐면 중간 세이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가 수학적 내용이 별로 없어요. 따라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처리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쪽 심화를 안 푼다든지 가볍게 개념만 익히고 해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1년 세이브 됐으니까 충분하게 한 학기에 하나씩 심화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 심화에 필요한 개념들 해가면서 선행을 조금 충분한 해도 거죠. 심화와 선행을 동시에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버거운 가장 큰 이유는 문제집을 잔뜩 풀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집을 잔뜩 풀면서 정말 우리가 깊은 생각을 아이에게 할 수 있을까요? 없죠. 단계별로 보면 연산도 개념도 집어넣는 거잖아요. 인출을 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 문제집을 주잖아요. 개념이나 연산이나 이런 것보다는 문제부터 주니까 결국 입력이 없는 사이에 출력을 하라고 받는 거예요. 출력을 요구받으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입력 먼저 해야 되잖아요. 문제를 주면 머릿속에 있는 거를 꺼집어내서 풀기보다는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뭘 얻으려고 해요. 입력부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개념도 정확한 개념이 아닌 것들, 한 줄 개념도 아니고 얘가 빨리 해서 뭘 하려고 하니까 얘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라고 막 그래요. 얘는 얼른 풀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입력을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할 시간이 없잖아요. 수학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거의 입력과 출력을 반반 정도는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입력 부분이 거의 없다는 거죠. 내가 풀 수 있는 도구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요구받으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공부하려고 들어요. 입력하려고 들고. 외우지 말고 이해하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업해 있는 말이거든요. 입력만 해주는 상이면 이런 얘기 안 하겠죠. 근데 출력해가면서 이 두 개를 동시에 해주는 아이 입장에서는 마음이 바빠서 그래요. 그렇죠. 심화와 선행을 동시에 해가면서 학부모님들이 이제 간과하기 쉬운 것만 한 3가지를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네. 첫 번째로는 우선순위가 심화와 선행보다 선행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먼저 그게 뭐냐면 방향성이 필요하죠. 집요하게 논리력을 길러가고 있는가가 방향성이에요. 두 번째로는 연산과 개념이 도구화가 됐는가. 이 두 개를 길러놓고 나서 깊이를 해야죠. 네. 그러면서 무조건 깊이만 갈 수 없으니까 재학년 거 그대로 해주고 1년 정도 선행해서 고등까지만 해준다면 사실은 고등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고1이에요. 고2, 고3은 어렵지 않아요. 보통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는 고1로 일단락이 지어지거든요. 네. 기본 국민 공통 과목이 다 끝나서 수학에서 필요로 한 기본적인 거 했으니까 고2부터 새로운 걸 배워요. 그럼 새로운 걸 배울 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응용할 때는 고1 걸 갖고 와요. 그럼 고1이 잘 안 됐다면 고득점이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된 거죠. 근데 고1 거는 새로운 개념이 없어요. 초등, 중등의 개념을 확장하는 시기였거든요. 논리력을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방향성이 있고 연산과학 개념을 도구화해서 문제 풀 준비를 해놓고 깊이 심화를 하고 그 뒤에 속도, 즉 선행에 대한 얘기를 우선순위로 해라.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골격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에 문제집을 풀 때 한 80% 정도는 애가 다 풀 수 있는 거 자신감 줘가면서 계속 풀어라. 네네.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가져오는 폐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80%는 쉽다는 얘기죠. 네. 20%는 어렵다는 얘기고 학부모 눈에는 쉬운 게 보여요, 어려운 게 보여요? 쉬운 게요.
아니죠. 어려운 거를 내가 풀고 싶은 거죠. 선행할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쭉 가야 된다. 그러니까 쉬운 기본고를 가지고 쭉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가 쉬운 거에 익숙해져요. 그러면 정말 소탐대시죠.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게 그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쉬운 거에 불필요하게 반복하지 마라. 그냥 내가 모르고 조금 더 새로운 개념을 그 시간에 더 풀고 더 고민해라. 쉬운 것들은 쉽게 말해서 그냥 연산에 불과한 문제들이 연산인데 문장제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뭘 풀고서 시간을 낭비하냐. 연산 다 끝나는 건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몰 스텝은 환상이에요. 조금씩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 애도 쉽고 선생님도 계속 가르칠 수 있고 뭔가 나아질 것 같죠. 조금씩 해서 올라가서 잘 된 케이스가 주변에서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10점, 20점에서 90점, 100점이 나왔지. 10점, 20점에서 30점, 40점, 50점, 60점, 70점, 80점, 90점, 100점 나온 애가 있을 것 같죠?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습의 성장 속도가 비례해서 올라간다면 공부 못할 애가 아무도 없습니다. 학습은 모든 성장 곡선이 계단과 같습니다. 기본을 튼튼히 했을 때 비약을 가져와요. 근데 기본을 튼튼히 할 때 성적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걸 못 이겨내고. 먼 발치에서 보면 얘가 계단이에요. 계단은 계단인데 확 뛰는 계단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제 말은 이 사람들은 이 계단이 뭐 100개, 200개 되는 줄 알아요. 10개, 20개 그런 거 아니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계단은 한 번만 튀면 90점, 100점이고요. 한 번만 더 튀면 1등급이고요. 한 번만 더 튀면 세계일이에요. 사람마다 그 높이는 좀 달라요. 그 높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에게나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가는 길이에요. 기본은 쉬운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이다라고 자꾸 강조를 하는 거죠. 기본적인 걸 성실히 해서 비상의 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믿고. 그 분출의 힘들은 어마어마해요. 확 올라가는 거고, 근데 항상 고원이 있으면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때 슬럼프가 올 수도 있어요. 그걸 또 믿어야죠. 계단이니까 고원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언젠간 온다. 한 번, 두 번이나 세 번 정도만 비약을 한다면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 네. 그것은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말이고 일반 학생이나 천재나 영재들한테도 다 정도는 다르지만 누구나 또 그렇죠. 적용될 수 있다. 자기가 높이 올라가는 그 비약의 정도가 좀 다르긴 하겠죠. 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수학 교육에 대해서 보시는 구독자분들께 네네.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제가 한마디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긴 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부 방법들을 얘기하는 게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방법을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수학이 안 된 거잖아요. 안 된 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똑같은 굴레를 계속 가지 말고 잘 됐다라고 하는 이렇게 했더니 잘 됐다라고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를 해야 되고 기존에 똑같이 해서 다 실패한 거를 또 따라하면 나을 게 뭐 있냐.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이전과 똑같은 짓을 해가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이제 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되고 수학이나 자식이나 이런 중요한 것들은 모든 사람이 머리를 맞대서 교육은 정말 국가지 대사고 이거를 내 자식으로 보면 정말 소중한 아이잖아요. 이 아이를 실수할 수 없죠. 실수하고 싶지 않고. 그렇죠. 이 부분을 정말 온 국민이 나서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존에 하던 걸 계속 답습한다면 실패가 예견된 일을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제 확신을 갖고 지난 27년간을 가리키고 이것을 다 아이들 성공시켰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하는 거고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방법인데 실행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안 되는 방법을 계속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방법을 계속 모색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끝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많지만 그중에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과 개념을 끊임없이 계속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뭐 그 이후를 확장을 할 수 있죠. 심하든 선행이든. 네, 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더디 가는 것 같지만 멀리 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